유나 바머 카진스키가 죽었다고 합니다. 카진스키라면 모르실 거고 유나 바머라고 하면 아실 수도 있는 17년간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폭발물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를 얘기합니다. 잡힌 건 1996년에 잡혔지만 유나 바머라고 하는 건 유나라고 하는 건 대학, 유니버시티 이런 걸 얘기하고 바머는 폭탄 테러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는 81살이고 이 사람은 사실 하버드대 출신의 천재 수학자였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런 형태의 범죄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그가 현대 과학과 산업 발전에 대한 극단적인 증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정신병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심리 실험의 피해자라고도 하지만은 사실 이 사람 말고라도 상당히 이 지능이 높고 또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과학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한멸을 느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 무차별한 연쇄 테러, 폭탄 테러로 가는 경우는 사실 아주 드물죠. 이 사람은 이제 우편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78년부터 95년까지 대학, 항공사 등의 항공사 사장, 광고회사 임원, 목재산업 로비스트 3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중상을 입혔습니다. 일견 이 사람의 생각이 사실 틀린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살인을 하거나 사람을 살상하게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라든가 아니면 환경 파괴라든가 이 거대 자본, 독점 자본주의라든가 자본가들 그것과 결탁한 아주 소수의 가진 자들이 지구라든가 인류에 행하고 있는 상당한 나쁜 짓은 분명히 어떻게든 처벌이 되거나 징치가 돼야 되고 극복이 돼야 되지만은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직접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 처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수하인 항공사 임원이라든가 아니면 목재산업 로비스트라든가 그런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 아니면 쉽게 접근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표적의 타겟이 되는 거죠. 테러에. 사실 이 사람도 그런 방법을 선택했겠죠. 만약에 이 테드 카진스키가 본인이 말한 대로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이 현대산업 시스템에 그거를 중요하게 했다고 구글 사장이라든가 아니 빌 게이츠라든가 안 그렇습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공격한다 한들 공격받겠습니까? 엄청난 경호원들과 이런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이 사람은 폴란드계 이민자 출신이고요. 이 사람이 이런 엄청난 천재가 아니었으면 이런 범죄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무려 24세 때 UC 버클리 미국 서부의 최고 명문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분교인데 UC 버클리 하면 여기 가기도 힘들고 여기서 교사한다는 건 사실 세계적으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 명이 아니라 상당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가는 데입니다. 거기에 24살 때 수학과 교수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얼마나 이 사람이 천재적인지는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너무 똑똑해 갖고
2년 뒤에 몬타나주 오두막에 문명생활을 단절하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일종의 각성이 된 것 같습니다. 살인의 각성이 되든 뭐가 되든 이 사람은 17년 동안 범행을 하면서 각 언론사에 산업사회 미르라고 하는 35,000자 분량의 선언문을 자신의 커뮤니케를 했는데 사실 그게 결국은 잡히게 된 어떤 계기가 됐죠. 왜냐하면 그거를 본 이 사람의 동생이 이건 자기 형에 많이 쓰는 거다. 그리고 우리 형이 거기 몬타나주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 같다라고 해서 체포가 된 거지. 실제로 FBI가 어떤 수사를 하거나 그래서 뭐 한 건 아닙니다. 일종은 뭐 급진적 환경주의자들한테 많은 영감을 줬고 또 안타깝게도 브레이빅이라고 한 노르웨이의 70명을 죽인 극우 테러리스트한테도 이런 영감을 줬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 테드 카친스키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방법은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현대 문명이라든가 환경 보존이라든가 뭐 거대 자본에 대한 생각은 일견 들을 만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하죠. 그럼 직접 그런 구글의 CEO를 죽이거나 아니면 그 푸틴 같은 애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시진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미국의 대통령 자기가 환경 파괴 주범이라고 기후위기 주범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 그 화학회사 CEO들 그냥 소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곡물 메이저들 걔네들 뭐 차라리 그런 애들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의 김정은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뭐 테러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사회운동이라든가 시민운동으로 해서 열성적으로 그걸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카진스키가 그 힘과 열정으로 그 어떤 두뇌와 열정으로 환경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그러겠다면 지금의 기후위기나 환경위기에 대한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보시면 막 산불이나 갔고 미국 북동부 아주 아수라장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 한편을 고소하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 사실 뭐 이 환경 파괴의 그 선진 자본주의들이 환경 파괴 주범이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같이 공멸하는데 뭐 제3세계나 아니면 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들은 뭐 편히 사실 이것도 뭐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로 가진 자들은 그렇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이미 다른 환경 좋은 데로 이미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거기서 맞는 것도 미국의 그냥 중산층 아래 시민일 뿐입니다. 고통받는 것도. 시베리아가 40도의 폭염이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시베리아가 40도 폭염이면은 그 얼음이 다 녹았다는 얘기잖아요. 빙하, 남극 빙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 다큐멘터리의 어떤 지구 종말 이런 게 먼 미래 같으시죠?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는 불과 20, 30년 안쪽에 지금보다 더 큰 급격한 기후위기들이 날 겁니다. 사실 길거리에 그 어떤 그 자외선 방지란 캡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마스크 쓰지 않고는 도로다니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거기다가 일본의 미친놈들은 도쿄 전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본의 사실은 주요한 그 우파 정치인들이라든가 그 정치인 놈들은 방사능 물질을 바다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일본이라는 애들이 스시의 표준화를 만든 데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회라는 것을 이제 상품화, 식품화했고 바다가 사면이 바다로 사는 그런 놈들인데 근데 그거를 바다에 방사능을 방류해? 근데 그거를 또 일본의
그 일반 시민들이 그걸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용납을 한다는 게 실제로는 자기들도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변명이고.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주변 나라들이 다 피해를 보지만 실제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지들 아닙니까? 사면이 바다에서 일본산 수산물 누가 먹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방사능. 그런데도 저 미련한 것들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한 한국의 그 정치인이란 쓰레기들은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이게 사실은 기후위기나 이 현대 자본주의의 극심한 폐해 아닙니까? 그 방법이 없잖아요. 일본 거기다 폭격을 할까요? 예? 하여튼 참 좀 암울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저라고 해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자, 사건으로 오시죠. 이 얘기, 테드 카진스키가 죽었다는 얘기하고, 전 요거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중생의 성매매를 랜덤 채팅 앱에서 성매매를 시도했는데, 그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가 아동 청소년 성보행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을 체포해 조사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물론 이제 직업이 뚜렷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맞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인간이 만 13세 여중생이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이런 의사 애들한테 도덕 같은 거를 굳이 지키라고 할 생각도 없지만은 참 희한하시죠. 이렇게 가진 것도 많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이랬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직업적인 권위, 스트레스 여러 가지 뭘 하든 그거를 일종의 소유함으로써 그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이 직업적 아니면 지위적인 것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얘는 아동 성기어증 환자일 수 있습니다. 얘는 소위 말하는 페도필리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사애는. 물론 이건 또 검사를 해봐야죠. 근데 검사가 될까요? 이 정도에는 변호사 애들이 커버치고, 그럼 이제 대충 벌금형 하거나 이렇게 좀 하고, 또 이 병원에서 의사 짓을 할 거고, 그런 다음에 또 어디 산부인과 같은 데 가서 또 이질을 하겠죠. 한국의 의사놈들이, 제가 의사놈들이라 하겠습니다. 놈들이 자신의 어떤 이게 의사윤리이기도 한데, 지금 거부권 안 했다고 생 지랄하고 난리 아닙니까? 이런 의사들 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물론 의사만이 그런 건 아닌데, 아동 성범죄, 특히 이런 페도필리아 의심되는 애들이 오히려 힘을 가지고 존경받는 직업에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 거죠. 자, 사실 전 이 기사 보고 이게 사실 이건 재앙이다, 이런 거죠. 강화도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이 떠내려왔습니다. 지난달 19일 날. 근데 당시에 이제 호들갑을 떨었죠. 뭐라고 했냐면 여기 몸에 있는 하얀 가루가 있었다. 응? 그러니까 거의 모든 언론이나 이런 애들이 거봐라, 북한 애들이 탈북하면서 마약 가지고 내려오는 애다. 야, 이게 예전에 진돗개 같은 그런 영화에 봐라, 그런 거 아니냐, 별 확인되지 않은 얘기 다 떠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웃긴 거는, 이 근본 간이 시약 검사만 해도 이게 하얀 거는 마약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라는 건 금방 10분 내에 하는 겁니다. 근데 발견된 하얀 가루 보고 그래고 이거 그냥 소설을 써대는 거죠. 이 봐라, 북한 마약 위험하고, 그때 한창 또 이제 마약 수사 이렇게 하면서. 근데 지금 결과 나왔어요.
백반이 백반. 백반은 흰색의 염이로 베이킹 파우더의 주요 성분이에요. 얘가 왜 이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뭐 죽은 거 이제 이걸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게 이제 무엇인가 이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조금 부유, 뭐 이렇게 몸을 뜨게 할 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뭐 다른 어떤 천연 염료 같은 걸로 거기서는 좀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1kg에 1만 원인데 그것도 뭐 아주 싼 건 아니지만 이걸 가지러 목숨 걸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걸 가지려고 뭔가를 한 건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다른 용도, 예를 들면은 어떤 이 탈출하는 과정의 용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지랄을 한 거죠. 한국의 언론이나 뭐. 결국은 뭐 이게 마약 범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 북한의 마약 조직이 한국에 이제 마약 공급하는 루트가 이렇네니 뭐 그 지랄하고, 그 언론들은 무슨 근거에서 이런 이 기사를 썼습니까? 그냥 소설을 쓴 거예요. 소설. 기사가 아니라 소설을 쓴 거예요. 최소한 그 하얀 가루애가 간이 시약 검사 정도만 의심되는 했어도 그건 뭐 별거 아닙니다. 사실상 그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사정들 정도 보면 이게 실제로 마약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마약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 흔히 말하는 생물학 무기면 또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근데 생물학 무기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이게 뭐 그걸 생물학 무기를 그 몸에 이렇게 해고 그런 넘어오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너무나도 이 언론의 호들갑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오버 난 거고, 오버. 기가 막히죠. 그렇죠? 자, 저는 사실 다른 것보다 이 기사가 제일 좀 황당했습니다. 경기도 모 경찰서의 강력팀의 경감회인데요. 경위죠, 경위인데 2014년부터 경사이 10년 정도 형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사실 이것 때문에 문제죠. 사실 이 언더커버라든가 위장수사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교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런 종류의, 만약에 이걸 위장수사 같은 거를 법으로 허용했을 때 이런 형태의 이 경찰에 의한 어떤 심각한 범죄는 사실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가 이제 마약 수사에 집중, 3년 동안 마약 수사를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판매책하고 어울리고 그 돈도 쓰고 또 걔들한테 마약 사건 정보를 얻어 실적도 쌓고, 또 친한 마약사 보면 수사하지 않고 놔주기도 하고 구속하지도 않고 편히 봐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이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기에 일종의 애들이랑 올려갖고 했다. 그리고 사실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얘를 큰 걸 얻기 위해서 작은 애들한테 좀 풀어주기도 했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과를 아직 산출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런 위장수사의 적정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위장수사의 관리 같은 것을 누가 하느냐. 만약에 지금은 그 위장수사 자체가 뭐 관행적으로 허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법적으로는 아직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성범죄라든가 뭐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텔레그램의 그런 쪽은 일부.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고, 어디서 어느 차원에서 어느 수준에서 관리돼야 되는가의 문제인 거고, 가장 사실은 본질적인 거는요, 다른 것보다
사실은 근본적인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건 기록이 제대로 객관화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그냥 지가 A란 수사를 했는데 그냥 결과만 놓고 그냥 그 과정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극악한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실제로 이 사건을 어떤 사건을 수사했는데 지 마음대로 주범과 정범을 바꾸고 사실은 지가 아는 애들은 봐주고 지가 뭐 사실 별거 아닌 애를 뭐 어떤 중간 두목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윗선으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그래서 자기 그 승진 캐로 만든다든가 이런 거 이게 다 사실 기록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아니 마약수사 같은 건 은밀한 수사인데 이거를 기록해서 하면은 마약수사 못하지 않겠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건에 대한 객관화 공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은 이 사건이 처리된 이후에 5년이나 일정 기간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기록이 안 되고 객관화가 안 되면 사실은 얘네들이 그 수사 말하자면 돈 갖고 수사비 갖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고 일상적으로 그냥 검사들이나 이 수사하는 애들이 지들 멋대로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마약수사 때문에 마약수사라는 것 때문에 아주 한 사람의 일탈이다 이렇게 경찰은 주장을 할 겁니다. 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른 건 어떠냐? 다른 어떤 범죄 수사하는데 이런 어떤 그런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느냐? 관리는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팀이 수사해서 결과를 넘고 송치하면 끝입니다. 거기서 뭐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누구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거 소위 말하는 피해자가 그 과정에 접근할 수도 없고 나중에라도 수사한 부분에 대한 적정성을 문제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고 어떻게 한국의 그 범죄 수사가 제대로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이 처우도 안 좋고 뭐 이 실제로 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뭐 수사는 만약에 그것이 드러났을 경우에 나중에 뭐 형사들이 고소당한다 아니 그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적법하게 제대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이 하면은 그땐 그게 공개된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은 이게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만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 정상화하자는 거죠, 저는 수사를. 그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록이 필요하고 기록을 누군가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누군가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실제로는 지금 이제 뭐 신상공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위원회라든가 그냥 결국은 그냥 전직 경찰들이죠. 아니면 같은 밥을 먹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 인사가 아니라 그냥 같은 식구들끼리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어쨌든 지금 이모경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징역 2년 법정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판사도 사실은 이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했다라고 했고 물론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이 마약 사건 말고라도 다른 어떤 사건에서의 수사의 적정성이나 정당성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제3자가 확인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그걸 정당하게 비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느냐? 대한민국 경찰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영원히 그냥 허무적거릴 뿐입니다. 경찰이. 지들은 잘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기술이나 아니면 뭐 이 지문 기술, 뭐 DNA 기술 이런 것들은 자랑질을 하죠. 근데 정작 그리고 무슨 뭐 요즘 나오는 그 많은 그 범죄 수사를 소개하는 그런 그 컨텐츠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 거의 안 믿습니다. 왜냐? 지들이
지들이 수사해놓고 지들이 평가한 걸 누가 믿습니까? 이게 제대로 됐어?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았어?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다른 피해는 없었어? 누가 그걸 확인을 합니까? 그걸 확인하고 검증하지 않는 한 그거는 사실은 그냥 개인의 주장일, 그냥 그 수사한 주체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한다 한들 지들이 그냥 자기 광고하기 위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런 종류의 어떤 범죄 수사 아니 범죄물을 재현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객관적으로 검증되지도 않는 거를 그냥 마치 사실이냥 떠들고 있다. 그게 뭐 아주 연쇄살인사 강력사건이든 아니면 반대의 어떤 그냥 이런 사건이든 결국은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실제로는 그건 그냥 재미로 보고 말라. 마치 그게 무슨 뭐 대단히 뭐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되게 잘했냐, 웃기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니들이 한 거 그래 인정. 근데 그게 제대로 됐고 그게 최선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자료를 다 관련 없는 독립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한번 봐. 검증받게 해. 그래서도 그러면 인정.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마약 수사관, 이 경위에 이런 것처럼 정의란 것은요, 정의란 것은 수사기관의 정의라고 하는 것, 수사기관이 말하는 수사기관의 주체하는 정의는 사실은 불안정한 정의입니다. 피해자의 정의, 사회에서의 정의가 중요하죠. 수사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하나 끊고 가겠습니다.